내일 최순실 씨의 첫 공판기일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재판장의 모습을 나타낼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잘못하신 게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은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근데 공판 준비기일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사건이 방대하고 그다음 증인 신청도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돼요. 쟁점도 지금 여기 나왔지만 이거는 일부입니다. 많고 아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재판부하고 양쪽 대리인이 나와가지고요. 피고인이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안 하고 변호인만 출석해야 왜냐하면 워낙 법률적인 쟁점 정리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제 생각에는 최순실 씨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결과인데요.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데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상황을 전해 듣거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공포스럽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렵다.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고요. 또 매주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촛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까지 죽일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가 정말 저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까에 대한 얘기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얼마 전 있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최순실 씨의 첫 육성을 녹취 파일로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검찰이 출두하는 그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최순실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바로 검찰이 출두하기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녹취 파일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을 조작하기 위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저러한 정말 100만이 넘는 촛불 민심들이 두렵고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달게 죄값을 받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 했었어야 되는 거는 국정조사 과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청문회에 충분히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최순실 씨가 행동하고 해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판단하진 않거든요. 지난번 박영선 의원이 나름대로 보여줬던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최순실 씨의 말이 약간 중언부언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빌로미로를 기억하지 못해갖고서는 뭐 발레밀론가라고까지 얘기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러한 정황 증거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협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도 협조를 받는 과정들을 거칠 건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께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남은 건 단 한 가지. 청문회 과정에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생중계 장면에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순실의 어떤 저런 발언이 실제로 뭐 속죄의 의미보다는 자신도 하나의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길래, 내가 뭘 했길래, 내가 한 일이 그렇게 큰 건가,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나는 그냥 가서 일을 해주었을 뿐이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어찌 보면 순진무구한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떠넘기기. 자기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방식의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육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한 건 뭐냐면 굉장히 의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다면 이 발언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때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의 어떤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최순실 씨를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뭐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약간 둘이 핑퐁 게임을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지난번에 공개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 최순실 씨는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물꼬를 돌리려고 이슈를 돌리려고 뭐 이성환 전 사무총장이 돈 요구했던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을 막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라. 최소한 큰일인 건 안 해요. 그렇습니다. 태블릿 PC 그것도 훔쳐간 것으로 해서 이슈를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가서 SK에 요구한 이런 부분이 알려지니까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좀 막아볼.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이 본인의 어떤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에서는 다 부인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사태가 엄청난 사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그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도 구치소에서 이러한 내가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일종의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일정하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 공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